일단 제가 작년 수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올해는 이제 뭐 달리기를 주제로 했지만 작년에는 여기 이게 자전거가 보이시죠? 네, 자전거 탄 풍경이라고 해서 네, 1학년 1학기 수업을 자전거 타기 수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테마를 갖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편인데 제가 작년 1학기에 교육과정 재구성한 이게 차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문학과 좀 친해지는 수업을 학생들과 같이 기획을 했고요. 문학은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해서 시와 어떻게 나의 삶을 연결짓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겠지만 비유와 상징 수업이 성취 기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세상을 독특하게 바라보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문학과 조금이나마 친해진 학생들이 이제 이 대단한 작가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과정에서 이제 작가의 시각 따라잡기 수업을 진행했는데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에 이제 일부분 제가 이 수업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담으로는 다음 부분은 이제 작가의 생각을 직접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자 이런 거였고요. 마지막에는 직접 작가가 되어 와서 이제 글을 한번 써보는 활동을 했는데 그걸 책으로 묶어놓은 내용이 있어서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비유의 개념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제시한 활동이에요. 패들렛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실 수 있겠지만 구글 클래스룸 아직 이용을 안 해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보니까 이 부산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이 짧은 4분짜리 영상이 처음 이해도를 높이는 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갖고 왔고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청중학교 성나영 선생님이 작년에 저랑 이제 에듀테크 관련된 교원 학습 공지를 같이 했는데 이때 만드신 자료가 되게 좋아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걸로 연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이건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게 구글 문서 화면입니다. 제가 구조화한 내용이고요.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지난 시간 수업을 성찰해 봅시다. 전시학습으로 저는 윤동주의 햇빛을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유의 종류에 대한 개념학습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개념학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학원에서 배우고 온 친구들은 비유 엄청 잘 알아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처음 이 줌상에서 비유의 개념에 대해서 듣는 친구들은 너무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바로 이제 거꾸로 수업의 기법을 사용할 때구나.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수준별 수업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만약에 이제 내 비유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선택을 한 친구는 다음을 누르면요. 이제 오늘 수업을 이게 18차시거든요. 오늘 수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네, 이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아니요, 아직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는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또 다른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학생들이 비유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니, 여기 재생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아무튼 제가 영상을 새롭게 찍은 거예요. 개념 설명 영상을.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할 수 있고요. 아니요, 여기서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다음을 누르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니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 라고 저는 말을 했지만 이 친구들이 다 구글 설문상에 통계로 잡힙니다. 여기까지 선택한 친구들에게는 제가 이제 개인별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어느 정도 이해한 친구들과 진짜 정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나름대로 속아낼 수 있어서
저의 개인별 피드백 시간도 약간 절약되는 측면이 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구글 설문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음. 섹션별로 이제 뭐 순간 이동을 시킨 거죠. 어떤 친구는 이 답변을 했을 때 A 섹션으로 이동하게 하고 어떤 친구는 B 섹션으로 이동하게 한다. 이렇게 수업 구조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갖고 학생들을 이동시킬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본시 수업 활동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오늘 수업이 너무 길어요. 좀 쉬었다가 볼게요. 라고 선택하는 친구들은 다음을 누르면 네, 이제 넘어가지가 않아요. 다 이상한 곳으로 넘어가게 하고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글 설문 기능이 되게 유용하게 그리고 잠시 후에 음. 말씀드릴 방탈출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이 구글 설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네, 물론이죠. 이렇게 훌륭한 답변을 한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수업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음.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수업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들었나를 이렇게 주관식으로 답변할 수 있게 하고요. 여기 뭐 글자 수 제한 같은 것도 둘 수 있어서 너무 그냥 막 이렇게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 어렵다. 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어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혹시 이제 좀 20자 이상이라 가지고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이제 얘네들은 제가 또 개인별 연락이 가는 거죠. 네. 이런 작업을 몇 번 하고 나면 애들이 아, 그래도 열심히 고민을 해 가지고 답변을 쓰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다음을 넘어가 보면요.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답변을 통해서 한번 해봤으니까 자기 스스로 응용 활동을 할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음. 그 응용 활동은 다양한 시와 노래에서 비유 표현을 찾아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국어 시간에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패들릿에 올리라고 했어요. 구글 설문에 활동 과정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활동 인증샷을 올리라고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수업 시간에 학습지는 다 학생들한테 그 막 워킹 스루, 뭐 드라이브 스루로 내보냈으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한 학습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샷 찍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 네이버 밴드로 받거나 다른 매체로 받으면 보관이 어려운데 이렇게 패들릿으로 좀 받으면 네, 좀 한꺼번에 모아놓기가 용이합니다. 음. 이게 패들릿에 어떠한 서식을 쓴 거냐면요. 캔버스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위에 구글 설문의 학습지 구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패들릿 중에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캔버스라고 하는 서식입니다. 근데 이 캔버스 서식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이게 엄청나게 큰 칠판인 거예요. 칠판에다가 학생들이 과제한 다음에 그냥 덕지덕지 붙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의 포스트잇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2반 친구들은 다 여기 이렇게 모여주고 자, 이건 뭐지? 자, 이렇게 뭐 3반 친구들은 이쪽으로 모여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음. 이 패들릿이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선이 보이시죠? 이렇게 선이 따라다니는 것을 지금 보이실 수가 있을 텐데 음. 자, 제가 해볼게요. 여기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게시물의 연결 버튼이라고 하는 게 이 어, 무슨 서식? 아, 캔버스 서식. 네, 캔버스 서식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캔버스 서식을 했을 때 자기가 연결시키고 싶은 거 이렇게 연결 지어요. 그러면 선이 이어집니다. 음. 이런 방식으로 굳이 멘티미터라고 하는 도구를 안 쓰더라도 패들릿만 활용해서도 학생들한테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을 모둠별로 시킬 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의 뭐 사진, 영상, 뭐 여러 가지가 업로드 되거든요. 패들릿이라고 하는 도구가
일종의 클라우드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학생들한테 영상 찍어서 올려라고 하는 것도 평가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작년까지는 예체능 과목만 그걸 평가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어 과목에서도 학생들이 영상 찍은 것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들의 수업 자료를 여기다가 모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근데 단점이 너무 체계가 없잖아요. 저희도 칠판에다가 제 애들한테 생각 붙여라 라고 하면 꼭 교사가 학생들이 붙인 걸 다시 막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뜯어 붙여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걸 온라인에서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하면 당연히 있죠. 패들릿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셀프 서식입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끄고요. 자, 여기 밑에 선반 서식이라고 있어요. 전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 패들렛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네, 셀프가 선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고요. 네, 그래서 선반 서식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아까랑 좀 차이가 있죠. 아까랑 가장 큰 차이가 아까 전에는 이게 칠판에다가 그냥 덕지덕지 내용을 붙이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주제를 넣어준 거예요. 제일 왼쪽에는 5월 25일 국어 수업에 이제 대한 얘기다. 이거는 공지사항이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1학년 1반은 여기 밑에다가 붙여라. 2학년 2반은 여기 밑에다가 붙여라. 라고 아예 틀을 던져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게 바로 셀프 혹은 선반 서식의 기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질문이 중간에 나왔네요. 황수경 선생님께서 패들렛을 유료로 구매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 무료 버전은 3개가 한계예요. 그리고 용량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그 한 패들렛에 올릴 수 있는 게 25메가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유료로 구매를 하면 250메가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영상도 올릴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패들렛 백팩으로 학교 구성원 전체가 패들렛을 임시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부서별로 유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백팩과 이 유료 구매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할게요. 그러네요. 여기 교사 인증은 무료 버전은 5개 게시판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엔 5개로도 늘었나 보네요. 이게 매년 또 리뉴얼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료 버전을 구입하신 분들도 있고요. 박응윤 선생님께서는 링크를 활용하면 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셔서 여러 가지 보안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들릿 수업 주의점 이런 부분은 그럼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서 조금 더, 이거 말씀해 주셨네요. 실명으로 해야 된다. 또 익명으로 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운영상에 그리고 학생들의 좀 특성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패들릿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보통 익명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큰 장점은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 그냥 링크만 받고도 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다 익명이라고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뭐 댓글을 달거나 글을 쓸 때 학번과 이름을 항상 쓰도록 하는데요. 뭐 조금 유순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활동이 진행되겠지만 이게 남학교고 좀 개구진 친구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글 로그인을 다 시키고 패들릿에 이렇게 좀 실명으로 올릴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김정선 선생님께서는 아이고 이제 음란물을 올려서 경찰 조사 중이다. 그래요.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에서 하는 수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갖는 리스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사전에 이런 디지털 관련 윤리 교육이 좀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활동은 이제 최근에도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항상 이제 좀 DJ 되기 활동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 표현을 노래 속에서 찾아가지고 학생들이 발표를 한 다음에 노래를 들어보는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으면 편하게 이렇게 플레이만 누르면 이렇게 배경음처럼 음악을 깔아놓을 수 있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올린 내용을 딱 틀어놓고 그 다음에 비유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분위기도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뭐 1시간 정도는 편하게 노래를 들으면서 수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릴 때도 올리는 건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올라가서 어쨌든 이렇게 비유의 개념 이해를 하는 활동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생각을 나누는 거 그리고 과제를 올리는 것은 간단하게 패들릿으로 해봤으니까 이제 구글 문서를 접목시켜 가지고 글쓰기라고 하는 긴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이런 활동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제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같이 하고 있어서 마을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마을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먼저 우리 동네의 공간을 하나 선정을 해서 비유와 상징 표현을 활용해서 내가 선택한 공간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활동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글을 완성하고 마지막 결과물을 돌려보고 피드백하는 활동까지 한번 해본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마을 수업을 작년에 원격으로 진행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블렌디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격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마을 답사를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마을 해설사분과 함께 마을을 좀 돌면서 우리 동네를 알아보는 활동을 대면 상황에서 하고 싶었는데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또 유튜버잖아요. 선택을 한 게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 영상이 있어가지고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구글 설문에 제가 활동을 구조화했어요. 구글 설문에는 이미지도 들어가고 영상도 들어가고 다양한 링크도 링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2019년도에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해가지고 학생들하고 함께 만든 지도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만든 지도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마을을 한번 돌아보는 브이로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 마을지도 참고해서 우리 오늘 답사 떠날 건데요. 이거는 작년에 우리 선배들이랑 같이 만든 지도예요. 있는 장소입니다. 출발! 여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3번부터 가봅시다. 출발! 출발! 네, 이런 식으로 가는 장면을 좀 찍었는데 사실 저는 유튜브 잘 안 봤었거든요. 제가 나름 그래도 국어 교사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보다는 그냥 책과 좀 이제 그렇게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책과 친합니다. 네. 그랬었는데 요즘에 좀 많이 멀어졌죠. 너무 슬픕니다. 네. 근데 어쨌든간 그래서 뭐 유튜브 이런 거 절대 안 보고 브이로그 이거 왜 보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저랑 같이 이제 수험연구 모임 하시는 영어 선생님께서 항상 본인은 브이로그를 본다는 거예요. 여행 브이로그를.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여행 브이로그 무슨 재미로 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여행 브이로그를 보면 나는 지금 못 가니까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세대인 학생들은 더욱더 여기에 나름대로의 동기유발을 갖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활동을 할 때 제가 요즘에는
먼저 영상으로 그래서 찍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시읽기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시읽기 활동을 할 때도 그냥 브이로그식으로 제가 시 읽는 장면을 그냥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읽어봤으니까 너희도 읽어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동기유발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 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여기 딱 보면요, 여기 가운데 계시는 이분 있잖아요. 이분이 저희 마을 해설사님이세요. 종로구청 이제 365 창의버스라고 하는 곳에서 마을 해설사님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원래는 이분과 대면으로 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 구조화가 나름대로 돼 있으니까 해설사님 혹시 저희 영상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고, 저도 그 365 창의버스에 해설사님 당연히 강연비를 좀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온라인 상에서도 강연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된 케이스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되게 부족함이 많은데, 해설사님이 이렇게 브이로그 영상에 등장해 주시니까 저희도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도 이렇게 이어서 답사를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의 답사를 한 영상이 여기 있어요. 그걸 보고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산책은 나가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동네 슈퍼 나갈 때 너희들이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봐라 라고 하는 과제를 그때 내줬었고요. 이렇게 답사를 진행한 다음에 가장 인상 깊은 곳,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사랑하는 곳을 선택해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라고 하는 과제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증샷 찍어봤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곳을 인증샷을 찍어서 실제 산책을 나갔다 온 장면이, 이 친구는 약간 카리스마 있어 보이네요.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부족하긴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마을 수업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직접 들여다 보니까 드디어 이 반가운 등교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학생들한테는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사연이 있는 혹은 가치 있는 이야기가 담긴 우리 동네의 공간을 선정하라고 했고요. 그 선정 이후에 이렇게 비유와 상징 표현을 활용해서 내가 선택한 공간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즉 작가처럼 바라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글쓰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개요잡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글쓰기 활동할 때 이 블렌디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개요를 짤 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개념을 적용할 때는 등교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피드백을 해주고요. 본격적인 글쓰기 활동은 온라인에서 하는 것. 딱 지금 이 상황으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공간을 직유, 은유, 의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개인 지도를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 뒤에 보시는 구글 문서로 글쓰기 활동을 원격 수업상에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생각을 좀 돌이켜보면 저도 글쓰기가 되게 느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상황에서 선생님이 자, 지금 몇 분까지 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저만의 감성이 안 나타나는 그 느낌이 되게 싫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 저 이거 숙제로 해오면 안 돼요? 라고 말했던 학생인데, 제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애들도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성이 넘치는 밤에 쓰는 게 좋아요, 이런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중에서도 과제 제시형 수업이 저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모든 곳으로 만든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는 폭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실시간으로 제시도 하시고 콘텐츠도 제시하시고, 그리고 과제 제시형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좀 적절히 블렌디드를 해주시면 그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블렌디드 수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주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집안에 일이 생기면 또 어쩔 수 없죠. 이 주말이 항상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공교롭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또 수업을 위해서 함께하게 됐네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구글 문서를 업로드 시킨 결과물이에요. 전체적인 틀이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룸에 제가 학생들한테 제시해준 구글 문서를 클릭해서 글을 쓰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공간의 주제로 수필쓰기 조건 1부터 4는 제가 미리 구조화한 학습지 내용이고요. 학생들은 그 학습지를 온라인상에서 개인별 배부를 받고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보니까 네, 정원은 그림책이다. 은유법을 쓴 거고요. 직유법, 의인법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정독도서관이라고 하는 예쁜 도서관을 자기가 나름대로 표현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이런 방식으로 글쓰기 과제를 제시한 다음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 돌려보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이전 시대에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은 평가에 너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이라고 하는 것에 쫓기다 보니까 고쳐쓰기 활동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피드백을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걸 애들한테 고쳐 쓰라고 하고 고쳐 쓴 내용을 평가한다? 와, 그건 진짜 너무 호흡이 딸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이 구글 문서를 사용하니까 실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자면 먼저 동료 평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 동료 평가 역시도 학습지를 이렇게 구글 문서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클릭해 볼게요. 이게 제 구글 클래스룸 화면인데요. 클래스룸에 지금 이러한 학습지를 학생들한테 제가 제시해서 개인별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현석이가 운명의 짝으로 이거는 자리 바꾸기 프로그램으로 운명의 짝을 그냥 임의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석이는 그 투표 결과 지우를 평가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우에 아까 보여드린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올려놓은 성취 기준에 따른 루브릭을 여기다가 옮겨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루브릭에 따라서 학생들이 서로 평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도도 높았고요. 공간이 품고 있는 가치가 한 보통 정도로 드러났다고 이 친구는 평가를 했네요. 그리고 글을 읽어보니까 이 지유의 글 속에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이 수연 혼마트를 중심으로 잘 나타나서 분량도 잘 맞춰서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감상평, 이거 3줄 이상 구체적으로라고 해서 이 정도인데 이걸 만약에 패들릿에 쓰라라고 하면 무조건 한 줄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 문서니까 그나마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감상평까지 쓰라고 하면 이제 동료평까지가 나름대로 만들어진 거죠. 이거를 친구한테 댓글을 달라고 하면 깔끔한 동료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댓글은 여기다가 달았습니다. 이건 작년 1학년 4반 학생들의 글을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학생들이 개인별로 제출한 글을 이렇게 하나의 구글 문서에다가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서는 공유 기능상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요. 학습지를 개인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큰 전지를 나눠준 다음에 여기다가 같이 써라 라고 제시를 한 것처럼 온라인화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학생들이 여기다가 서로 쓴 글을 같이 보면서 상호 피드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상호 피드백 활동을 등교 수업 상황에서 컴퓨터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 동료 평가하기까지는 원격 수업, 즉 학생들이 집에서 각각 운명의 짝을 정해서 했는데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이 등교 수업이었어요. 등교 수업 상황에서는 다 컴퓨터실로 불러 모은 다음에 애들이 써놓은 글을 여기다가 다 모아놓고 자, 지금 유빈이가 여기 올린 글 감상평이 어디에 있던 거냐면요. 아까 보여드린 그 3줄 이상 감상평 쓰기 구글 문서 있잖아요. 거기에다 쓴 거예요. 그거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친구의 글에 붙여넣기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자 이제 친구 글 봤으니까 너희 서로의 감상평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좀 아이디어를 줘 이렇게 하면 애들이 무조건 잘 썼다 잘 썼다 한 줄로 그냥 끝나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전 작업을 한번 하고 구글 문서에서 한 걸 여기다가 옮겨서 댓글을 써라 이렇게 제시를 하면 학생들의 그 피드백 상황이 조금 더 심도 있어지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한 번씩 해주고 제 피드백을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고쳐쓰기가 가능해요. 학생들이 여기 막 삭성 그려져 있고 색깔 다르게 돼 있고 이렇게 보이죠. 이게 구글 문서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굉장한 기능인 고쳐쓰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친구들의 글은 이런 삭선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의 피드백을 받고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고친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 과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탭에 좀 집중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수정 모드라고 되어 있죠. 수정 모드로 되어 있을 때는 자, 제가 학생 입장에서 이 제동초등학교라고 하는 걸 지우고 싶어요. 그럼 그냥 지워져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쳐쓰기를 했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평가를 못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수정 대신에 제한 모드로 바꿉니다. 자, 제한 모드로 바꾸게 되면요. 제가 이 제동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을 지우고 싶어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지워볼게요. 그러면 수정 제한이 돼요. 그래서 삭선을 그려가지고 여기 있는 이 체크 표시를 하면 이게 없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체크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아, 이 친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글을 수정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글도 추가해 볼까요? 여기다가 뭐 제 이름이 이한솔이니까 제동초등학교는 이한솔 선생님이 있다 이렇게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된 게 원래 글에서 추가한 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글 고쳐쓰기 과정 중심 평가를 하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평가 그리고 좋은 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학생 스스로가 메타인지적으로 좀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사실 보고서 쓰기 이런 활동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활동 평가 기준 이게 있는데 사실 이 구글 여기 문서에는 루브릭도 미리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학생들한테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면서 참고자료 정리하며 읽기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이 친구는 페인트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어려운 단어나 개념 그리고 더 알아보고 싶은 정보 혹은 관련된 세상 일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책 읽기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이 활동 결과를 제가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미리 알려주고 싶으면 여기 이게 바로 구글 클래스룸에 삽입한 구글 문서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구글 문서 단독으로 못하고요. 클래스룸 기반으로 구글 문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기준표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여기다가 뭐 만든 루브릭을 그냥 옮겨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은 이런 내용으로 5점을 준다. 중은 이런 내용으로 3점을 준다. 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구글 문서에서 제출한 이 답안을 제가 보고 여기다 그냥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시를 하거나 돌려주기를 하면 학생들은 그대로 그 점수를 받고 아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았구나 내 과세특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써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볼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첫 번째 과제였다고 하면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너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해서 학생들의 점수를 스스로 올리는 수정 작업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을 가장 이렇게 피드백을 루브릭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보여드린 다음에 잠시 쉬고 그리고 선생님들께 이제 좀 실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패들릿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시면 온라인 전시도 가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이 자전거 관련된 수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동네 자전거 탄 풍경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한 내용을 온라인 전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시를 시작하며 온라인 전시 안내, 사전, 수업 활동, 답사 활동, 결과적으로 마무리, 결과물, 전시를 마무리하며 저희가 보통 어떤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면 회랑을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돌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패들렛에서 선방 기능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선생님들한테 혹은 학생들한테 너희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이렇게 온라인 전시를 했으니까 순서에 따라가면서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전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동료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께 우리 학교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고요. 지금 잠시 쉬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네,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이 패들릿 페이지에서 좀 필요하신 정보들 잠시 보고 계시면 좀 이따가 네, 마무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